안녕하세요. 고정희 라이프의 모나리자입니다. 2025년 6월이고요. 지금은 동해의 양양바다에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책을 읽어볼까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101가지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이야기, 본능을 자랑스럽게 간직하고 살아가세요. 연어의 회귀 본능은 인간과 매우 흡사합니다. 뜨거운 햇살이 반복되는 고통의 여정에도 나만의 유전자를 세상에 남기려고 알을 낳을 시기에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인간도 마음이 어렵거나 기쁠 때 고향을 찾아갑니다. 죽어서 고향에 묻히는 것을 유언으로 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 두메산골이나 다도의 섬처럼 멀리 떨어진 곳이라도 해마다 명절이면 찾아 나서는 것은 회귀 본능입니다.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본능을 잊지 않기 위한 회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본능입니다. 인간은 모태의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향과 비슷한 향기를 찾는 본능, 3살 때 먹어본 모유와 비슷한 맛을 찾는 본능. 본능은 인간이 가지는 아름다운 입력입니다. 각자의 본능을 자랑스럽게 간직하고 살아가세요. 쉽게 가질 수 없는 위대한 자산이니까요. 열세 번째, 자기 확신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몇 년 전 방영됐던 MBC의 이경규가 간다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기억하시는지요? MBC 프로듀서인 김영희 PD가 이경규가 간다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제작을 준비할 당시 주위에서는 절대적인 반대를 했었다고 합니다. 새벽 촬영 때문에 나오는 새까만 영상도 문제지만 얼마나 국민들의 반향을 일으키겠냐는 의견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최고의 장면을 탄생시켰습니다.
말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가 있는 사람이 새벽에 신호등을 지켜 시청자에게 감동을 준 장면이죠. 만약 김 PD의 자기 확신이 없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과 감동을 준 명장면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 확신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자기 확신만이 자신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합니다. 열네 번째, 느리게 걷기. 아이디어와 기력이 고갈되어 힘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떠나십시오. 어렵사리 회사의 허락을 구해서라도 내 인생의 휴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멀리 떠나고 여행하며 보고 느낀 것을 메모도 하고 사진도 찍어보면서 온전히 자유로워져 보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외국 여행도 좋습니다. 인생의 거대한 길목에서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빨리빨리는 생활의 일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 소득이 올라가고 생활의 여유가 생기면서 느림의 미학이 이곳저곳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느리게 걸으며 세상을 감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느리게 걷는 것은 바쁜 삶 속에서 우리가 놓쳤던 것들의 소중함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느리게 걸으면 이웃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행복이 보입니다. 느리게 걸으면 삶이 새롭게 다가오면서 입가에 미소가 절로 번지게 될 것입니다. 열다섯 번째, 말하려 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대화는 자신의 말만 구구절절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에 경청하며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 하지 말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세요. 당신의 모습에 상대방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앉아 상대방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배려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열여섯 번째, 현실 그리고 추억과 그리움 느끼기. 바람이 불고 생각이 가슴에 닿는 날이면 그리워지는 맛이 있습니다. 나루터 근처에 살고 있는 친척 누나가 해준 배추김치. 다른 양념 없이 소금으로만 배추를 절였기 때문에 소금기의 짠맛만 입맛에 맴돌았지만 가끔은 그 맛이 그리워집니다. 사람에겐 아름다운 일이든 아름답지 못한 일이든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입력되는 본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름답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일들도 돌이켜보면 추억이 되고 그리움이 됩니다. 지금 상황이 아름답지 못하다고 현실을 도피하려 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한없이 그리워지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열일곱 번째, 흔들리기. 흑산도의 홍어가 유명하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전국의 수많은 고장의 홍어 중에 어떻게 흑산도의 홍어가 유명해진 것일까요? 흑산도의 거센 파도에 맞서느라 생긴 근육 때문에 명품 홍어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강은 흔들려야 정화가 된다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강은 썩기 때문이죠. 이처럼 모든 만물도 적당히 흔들려야 건강하나 봅니다. 고통 속에서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흔들리는 것은 밝은 내일을 위해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열여덟 번째, 지금 사랑을 마음속에서 꺼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은 늘 아름답습니다.
바람도 사랑하는 사람의 머리카락을 들꽃처럼 아름답게 합니다. 사랑은 파동입니다. 사랑의 신은 언제나 굶주린 상태로 산다고 합니다. 사랑에 허기가 없다면 사랑이 아닙니다. 발끝에서 정수리에 이르기까지 아름답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자기 몸 안에 먼저 와 있는 자가 있다면 사랑의 주인입니다. 자, 마음속에 들어있군요. 꺼내보세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봄빛처럼 조용히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은 당신만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조용합니다. 지금 누군가가 떠오르고 누군가의 음성이 들린다면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제 사랑을 꺼내보세요. 그리고 다가가세요. 열아홉 번째, 음악 즐기기. 음악을 듣는 것은 마음속에 감성의 꽃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음악은 보이지 않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치고 피곤했던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진정시켜 줍니다. 미국 듀크 메디컬 센터의 실험에 따르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수술을 받은 환자의 생존율이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음악은 매우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덜어주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음악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멜로디를 온몸을 다해 느껴보세요. 하루의 고단함이 사르르 녹아내릴 겁니다. 스무 번째, 거듭나기. 사람의 세포가 날마다 조금씩 죽어가듯 우리는 날마다 죽어가는 연습을 해야 삶의 소중한 가치를 알고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의 마무리가 시작되는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참된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자 가장 맑고 순한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이 고이면 썩게 되는 것과 같이 사람의 지식도 재충전이 없으면 퇴화하기 마련입니다. 기계가 오랫동안 매끄럽게 작동하기 위해 간간히 기름칠을 해주는 것처럼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단련해야 합니다. 행복한 미래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힘들어도 70번이라도 거듭날 수 있다면 행복한 것입니다. 카네기나 처칠 같은 위인들도 수많은 실수와 거듭남을 통해 세상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오늘 당신이 거듭난다면 당신은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일장은 마쳤습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장의 주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끈입니다. 21번째, 가슴의 끝에서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살면서 어떤 고통은 우주 저편으로 떠나보내고 싶기도 하고, 어떤 고통은 그냥 묵혀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고 위로받는다면 고통의 무게는 가벼워지겠죠. 절실함과 진실됨은 가슴 끝에서 우러나옵니다. 누군가 자신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가슴 끝에서 들으려고 노력하고 위로해 주세요. 고통의 짐을 내려놓은 듯한 상대방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가슴의 끝. 생물학적으로 이런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고단한 삶이 가슴의 끝이 아닐까요? 가슴의 끝에 서보지 않은 사람은
절실함과 진실됨이 없어 대화에 감정이 없고 타인의 이해도 부족합니다. 누군가와의 이야기를 오랜 시간 가슴속에서 깊이 생각해 보세요. 타인을 이해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스물두 번째, 소리 없이 다가오는 사랑. 마음은 그저 가는 게 아닙니다. 구절초 소리 없이 피어나듯 마음으로 가는 것이 순정한 마음입니다. 향기는 아무도 모르게 먼저 갑니다. 우리는 심장으로 부르는 노래를 열창이라고 합니다. 내 심장이 먼저 상대를 사랑할 때 뜨거운 사랑이 됩니다. 키스할 때 설탕 같은 달콤함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고 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랑의 기운이 달콤함을 만들 뿐입니다. 사랑은 늘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소리 없이 다가오기에 더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찔리고 베이고 아플지라도 피하고 싶지 않다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이 찾아온 것입니다. 스물세 번째, 단 하루라도 세상에 화려한 불꽃이 되세요. 유랑한 소리를 내지 않아도 군중의 파르르한 함성을 담아 풍장으로 허공에 맴돌다 조용히 내려앉은 벚꽃 지는 밤. 신도 침묵으로 그를 지켜본다지요. 사랑의 감정도 저절로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라 합니다. 벚꽃의 경우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위한 행위는 무조건 길어야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벚꽃이 잎새보다 먼저 바람에 사라진다는 것은 꽃보다 잎으로 남기 위한 결단일 것입니다. 벚꽃은 며칠을 위해 수많은 시간 앞에서 엄숙하게 몸 단장을 합니다. 단 하루라도 세상에 화려한 불꽃이 되고 위로의 시간이 된다면 얼마나 거룩한
모습입니까? 오늘은 동해의 해를 보면서 1장 12번째 본능을 자랑스럽게 간직하고 살아가세요부터 2장 23번째 단 하루라도 세상에 화려한 불꽃이 되세요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려한 세상의 불꽃이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쁜 벚꽃을 생각하면서요. 고통 속에서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흔들리는 것은 밝은 내일을 위해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고정희 라이프의 모나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